근데 마르신 분들은 가슴 성형하고 사실 티가 아주 안 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이어트를 먼저 하는 게 1순위겠죠. 보여드린 것처럼 잘 흘러내리고 이제 이렇게 구겨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리플링 현상인데, 리플링 현상이라는 게 마른 사람이 충전을 적은 거 했다고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리플링이 한 번 생기면, 사실 가장 흔한 리플링은 가슴 바깥쪽 아래쪽 부위, 거기에서 보형물이 살짝 찌글거리는 게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살짝 만져지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도 다 리플링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가슴골이에요. 이 영상에서 가슴골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원장님 저 가슴골 예쁘게 생기나요?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슴골이 모이시나요? 내가 원래 모였었는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가슴의 가운데 부분에는 우리가 박리를 하지 못하는, 가슴빵을 넓혀줄 수 없는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까지 박리를 하게 되면 가슴이 합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골이 예쁘게 이렇게 샤프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피부가 이렇게 떠버리면서 가슴이 팔자가 되고 골이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내 자가 조직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슴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수술 전에 가슴골이 모이셨던 분은요, 수술 후에 가슴골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가슴골이 전혀 모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무리 가깝게 모아드리려고 맥시멈으로 모아드리더라도 가슴골이 쉽게 생기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식이에요. 그래서 지방이식을 통해서 내 거기 자가조직을 조금 채워주면 예쁘게 가슴골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도 지방이식은 생착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채워줄 수 있는 가슴골의 정도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수술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가슴골이 모이지 않았었는데 피부가 잘 늘어나면서 모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회복하는 거를 충분히 보고 추후에 필요시 추가적으로 하시도록 권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방이식도 역시나 장단점이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지방이식한 부위가 약간 단단하게 만져진다든지 이물감처럼 느껴지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추후에 필요시에 하시도록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고 벗었을 때도 가슴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슴골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벗고 있을 때는 안 생겨요. 그래서 속옷으로 예쁘게 모아줬을 때 생기는 게 가슴골이지, 벗고 있을 때도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모았을 때 예쁘게 모이면 되는 거니까 벌어져 보인다고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수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수술 너무 아파서 재수술 고려 못 하시는 분들 진짜 있거든요. 근데 재수술은 별로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즈나 보형물을 바꾸고 싶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라면요, 통증은 사실 10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첫 수술은 정말 꽤나 통증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내 근육이나 피부를 박리할 때 나타나는 통증이고, 내 피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확장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수술에서는 그런 과정이 거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슴방을 더 크게 해서 가슴 보형물을 더 크게 하는 경우더라도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엄청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술은 통증이 첫 수술에 비할 게 못 돼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불편감을 참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신경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지는 느낌은 나거든요. 근데 다른 살처럼 완전히 민감하게 느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1년이면 다 돌아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 수술하고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올라오는 위치는 안쪽 바깥쪽인데 이 올라오는 위치에 변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큰 걸 넣어드렸는데도 저는 감각이 아무렇지 않은데 다 있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작은 보형물을 넣었는데도 일부 감각이 좀 둔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 손상 문제는 사실 작은 걸 무조건 선택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큰 거를 해도 신경이 괜찮을 수 있고 작은 거라도 운 나쁜 사람은
신경이 좀 둔감해질 수 있는데 이 가슴 감각을 위해서 내가 모양을 다 포기하고 그 선택을 할 것인지, 가슴이 좀 둔감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나는 감각이냐 모양이냐 선택을 저는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이 손상이 되더라도요, 감각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고 좀 둔감해지는 건데, 정말 이 가슴 전체적인 부분이 완전 무감각해지고 막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감각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후기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 실질적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채로 수술을 하게 되면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수술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하게 되면 수술 후에 그게 별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걸 모르고 했을 때 수술 후에 그걸 내가 체감하게 되면 후회와 고민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으면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가슴 성형의 만족도는 정말 높습니다. 이거는 가슴 성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나 가슴 성형이 필요 없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가슴 성형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의 삶의 변화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조차도 내가 안고 갈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히 그 만족도가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하면서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해서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체형과 내 가슴의 형태,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 어떤 아웃컴이 나오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탱글한 보형물을 썼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이다, 이거는 무조건 자연스럽다,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리플링이 생긴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전 무조건 권유할 것 같아요.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보형물이 터지면 즉살 수도 있다니 너무 무서운데요, 갑자기?